꿀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성리학의 발달. 조선이 이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는데,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리학을 100% 이해한 상태에서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운 게 아니라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세우게 됐으면 이제 점점점 성리학을 완성시켜 더 연구해서 내공을 키워가는 단계가 조선 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과는 또 다른 조선 성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이 점차 힘을 받아갑니다. 명분이 뭐냐? 부여받은 역이 명이고 해야 할 도리가 분이다. 우리 이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 임금님은 하늘의 명, 천명을 받아서 임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명을 받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어떤 명을 받는 겁니까? 너는 왕을 해라 라는 명을 받는 거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역이 왕인 거야. 그래서 천명을 받은 왕이 아무리 못났어도 신하들이 그 왕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의 명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왕을 하라는 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왕은 왕으로서의 역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분이죠. 그러면 신하된 도리, 신하된 명분은 뭘까요? 아무리 왕이 못났어도 나는 하늘로부터 신하로서의 역을 받았으니까 왕에게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게 자신의 일인 거죠.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거죠. 이런 게 명분론인데요. 성리학적 명분론인데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통치 질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윤리적인 측면까지 이제 성리학이 쫙쫙쫙쫙 뻗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 남자와 여자,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뚜렷해지죠. 남자와 여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이 역할, 도리가 다르다는 거죠. 지배층과 피지배층도 마찬가지. 그리고 적자와 서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자꾸 가지치기 구분하기를 하는 게 바로 명분에 의해서이다.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림들은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먼저 주자 선생이 쓴 성리학 해설서 주자대전을 간행해서 성리학을 더더욱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교 실천 윤리서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예법서, 주자가 썼다는 집안의 예법 의례서 주자가래를 나라에서도 열심히 나눠주고 선배들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종 때 박세무가 천자문 떼고 나면 이제 공부하는 거, 이 동몽선습, 그리고 이 동몽선습 자체도 삼강오륜 중에 그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는 오륜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학생들이 천자문 떼고 나면 서당에서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경몽요결 같은 경우는 율곡 이이 선생, 여기는 박세무, 율곡 이이 선생이 이 소학을 연구해 가지고 이 소학을 공부해서 그걸 이제 좀 정리해 놓은 책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몽요결 등을 편찬했다. 그만큼 이제 뭔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생활 모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다는 가묘, 글씨가 왜 이렇게 쓰이노? 가묘를 세우고 집안의 족보를 편찬하고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종손이고 누가 가진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거죠. 향사례, 향음주례, 이건 아까 서원할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해 줬습니다만 이거 양반들이 모여서 활 쏘는 예법,
술 마시는 예법 이러면서 이제 예를 논하는 거죠. 술도 마시면서 그리고 활도 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약 보급에 앞장서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는 불악 단위로는 규약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끼리는 결속시키면서 아울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살인들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배층, 너희들은 피지배층.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혼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끼리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 단위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이 동계를 통해서 합니다. 야, 이거 세금 납부를 자신들이 독촉해서 한다. 사실상 고려시대 향리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듯이 조선에서는 양반 살인들이 그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지방의 지배자들은 자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시간이. 성리학이란, 이거 고려시대 때 이거 배웠었죠? 고려시대 때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유학이다. 남성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유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고려시대에 설명하면서 할 때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기치인, 자신을 수양하고 닦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람들을 다스린다. 여러분들 그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라는 말 들어봤죠? 자신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한다? 점령한다는 건 아니고 세상을 이제 뭐 교화시킨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부터 몸을 보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치와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리학을 열심히 지역 단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스승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학풍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치적인 구분이 되는 붕당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붕당에 보면 대부분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살인들이 16세기 이후 독자적인 체계를 가진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학풍이 만들어졌다. 조선 성리학은 주로 이와 기를 중심으로 한다 해서 이기론이라고 합니다. 이기론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죠. 이와 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현상들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고 보편적인 거, 진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현상적인 요소, 그리고 이건 변화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율곡 이희 선생은 이렇게 기를 좀 중요시 여겨서 주기론, 그 다음에 이황 선생은 리를 좀 중요시 여겨서 주리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좀 더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 좀 강조했느냐의 차이지, 주기론, 주리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좀 더 상대적으로 이를 강조했느냐, 기를 강조했느냐, 이를 강조했느냐, 기를 강조했느냐, 뭐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황과 이희는 인간의 심성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발전시켰다. 이황은 심성을 중요시 여겼다. 이건 굉장히 그 기를보다 이를 강조했다는 건 좀 더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그래서 제왕 군주의 그 성리학, 군주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성학, 성스러운 학문, 군주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성학 10도를 썼죠.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율곡 이의 퇴계 이왕의 성리학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방의 주자로 부르는 거죠. 율곡 이 선생은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학. 동호문답을 통해서 임금이 해야 될 바를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래서 통치체제 정비, 수치제도 개혁, 수미법 같은 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쌀로 걷자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 참여적인, 이 양반은 좀 길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죠. 그래서 성학 집요를 저술합니다. 성학. 둘 다 퇴계 선생이든 이황 선생이든 군주의 성리학인 성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쪽은 좀 더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군주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했다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보다도, 왕도 왕이지만 신하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죠. 신하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겠다. 선생님 써놨네요. 시간이 많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